MC 내레이션 오프닝 멘트. 그날 그녀는 아버지를 잃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존재의 의미를 잃었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배신을 마주했습니다. 재산 목록에 이름조차 오르지 못한 막내딸. 그저 낡은 재봉틀 하나가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오래된 재봉틀 안에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진심이 숨겨져 있었다는 걸. 오늘 우리는 한 여자의 20년 침묵 끝에 밝혀지는 눈물과 진실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당신의 가슴을 뒤흔들 이야기. 브라더 미싱, 침묵 속에 감춰진 유산 시작합니다. 열한막, 장례식과 배신, 영화, 스토리텔링. 공기에는 향과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다. 이성의 늦은 오후. 느릿느릿한 언덕과 느긋한 전통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마치 울음조차 할 일이 없는 조문객처럼 구름이 떠다녔다. 어두운 장례식장 안에서는 스님들의 연불소리가 나지막이 울려 퍼지며 세월의 흔적으로 갈색으로 변한 나무 기둥에 부딪혔다. 백단향 나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유령처럼 떠돌며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었다. 저쪽 구석 애도하는 군중의 눈에 거의 가려진 채 이수진이 앉아 있었다. 30살. 그렇게 피곤한 눈을 하기에는 너무 어렸다. 아버지의 작별 인쇄도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그녀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목덜미까지만 묶었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다. 하지만 무릎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은 살짝 떨렸다. 오래전 잊힌 바늘의 굳은 살 자국이 손가락에 남아 있었다. 인생이 축하보다는 봉사에 더 가까웠다는 증거였다. 방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 주위에는 두 오빠가 앉아 있었다. 38세의 큰아들 이성호는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고 넥타이 핀이 마치 지배권을 선언하는 듯 반짝였다. 그 옆에는 35세의 둘째 아들 이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조용하지만 더 차가웠다. 마치 아무도 침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요새의 문처럼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마치 그녀가 없는 미래를 이미 연습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 변호사가 들어왔다. 60대의 김 씨는 엄격하고 꼼꼼했으며 상속 서류 때문에 너무 많은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며 지쳐 있었다. 그는 두껍고 낡은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파일이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어떤 흐느낌보다도 컸다. 고인 이정우 씨의 유언에 따르면 수지는 시선을 들었다. 가슴은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하지만 희망은 잔인한 습관이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종이가 찢어지듯 침묵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현금 500억 원, 전액과 주식, 채권을 이성호 씨와 이지훈 씨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잠깐의 침묵. 성호 씨의 입술이 살짝 올라갔다. 지훈은 뒤로 기대며 무표정한 얼굴에는 말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이수진 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봉틀을 받게 될 겁니다. 다락방 창고에 있는 빈티지 브라더 모델이죠. 시간이 멈췄다. 수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깨졌다. 부드럽지만 분명한 소리였다. 성호는 작게 코웃음을 쳤다. 지훈은 미소를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적어도 뭔가는 얻었네. 지훈은 가식적인 동정심을 담아 중얼거렸다. 성호는 팔꿈치를 테이블에 짚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목소리는 마치 독약에 녹은 버터 같았다. 수진, 너 원래 바느질하는 거 좋아했지? 어쩌면 도움이 될지도 몰라. 인생을 꿰매는데 말이야. 말이 재처럼 뚝 떨어졌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졌고
손톱은 살갗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의 영혼은 폭풍이었다. 그날 저녁 집은 비워지기 훨씬 전에 텅 비었다. 마지막 손님이 절을 하고 조의를 표하며 나간 후 침묵은 공기보다 더 무거워졌다. 수지는 의도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발을 움직이며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다락방 문을 발견했다. 그녀가 전에도 수천 번이나 열었던 바로 그 문. 하지만 오늘 밤은 마치 무덤을 여는 것 같았다. 방은 작고 먼지가 자욱했다. 빛은 어두웠다. 무성하게 자란 정원을 향한 창문 하나. 브라더 재봉틀은 얇은 하얀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마치 유령처럼 거의 신성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천을 걷어냈다. 바로 거기에 있었다. 어머니가 한때 소중하다고 불렀던 유일한 것.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겨주기에 적절하다고 여긴 유일한 것. 그녀의 손은 이가 나 있고 차갑고 조용하게 금속 몸체를 따라 움직였다. 기억들이 밀려왔다. 낡은 셔츠를 수놓으며 콧노래를 부르던 어머니, 곱셈을 배우기 전에 바늘에 실을 꿰는 법을 배우던 수진의 기억들이. 그녀는 앉았다. 그리고 그때 그녀 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드럽고 부서졌지만 마침내 두려움 없이 20년 아버지께 20년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떠나지 않았을 때 제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께 제가 가진 전부인가요? 물론 답장은 없었다. 떠나지 않은 외동딸의 무게 아래 낡은 마룻바닥이 신음하는 소리뿐이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발소리.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소리. 오빠들은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저 다락방 계단을 지나쳐 걸어갔다. 지우는 시계를 확인했다. 성호는 가방 지퍼를 올렸다. 그들은 온기를 남기지 않았다. 날카롭고 윤이 나고 마지막에 침묵만이 남았다. 수지는 창가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손을 흔들지도 않았고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내가 남았어.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가져가고 있어. 그녀는 그 생각을 속삭였다. 하지만 그 생각은 수십 년의 무게를 지녔다. 그날 밤 그녀의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어떻게 흘렸는지 잊었다. 대신 그녀는 재봉틀 옆에 서 있었다. 마치 그것이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인 것처럼 옆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그녀의 마음속에 뿌리 내렸다. 그게 정말 그가 내게 남긴 전부였을까? ACT2 비밀 열쇠, 비밀의 열쇠. 감정을 흔드는 영화적 이야기, 한국어 버전. S씬 3. 다음날 아침 다락방. 흐릿한 햇살이 창으로 들어온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수지는 다락방으로 다시 향했다. 더 이상 울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번엔 무언가 느낌 때문이었다. 그 재봉틀. 어머니가 생전에 그렇게 아꼈던 그것이 왜 하필 지금 그녀의 손에 남겨졌을까? 다락방은 여전히 낡고 조용했다. 하지만 창틈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어제와는 다르게 어렴풋한 희망처럼 느껴졌다. 수지는 걸레를 들고 천천히 재봉틀을 닫기 시작했다. 손끝에 전해지는 감촉, 금속의 창이, 오래된 흠집들. 그 모든 것이 마치 누군가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러다 갑자기 손끝이 툭하고 뭔가에 걸렸다. 재봉틀 아래, 눈에 잘 띄지 않는 틈 사이, 조그마한 나무 덮개. 살며시 눌러보니 딸깍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다. 안에는 낡은 쪽지 한 장과 녹슨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손이 떨렸다. 쪽지를 펼치자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의 송을씨. 어머니 산소 오른쪽 8번째 돌 아래. 너를 위해 남긴 것이 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아버지 수지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눈은 쪽지에 고정된 채였다. 숨결 하나까지 무거웠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열쇠를 쥐고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햇빛이 반짝였다. 그 빛은 단순한 아침 햇살이 아니었다. 그건 희망의 틈, 아니면 진실의 시작이었다. ST인사. 그날 오후, 오빠의 전화, 부엌. 정적속 통화, 늦은 오후. 수지는 부엌에서 조용히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끓고 있는 냄비 속 국물이 소리내는 가운데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 이성호, 큰오빠. 망설였다. 그러나 받아야 했다. 수진아, 지금 뭐 하고 있어? 목소리는 어색하게 낮았다. 아버지가 혹시 너한테 특별한 얘기한 거 없니? 유산 말고 다른 뭐라도 남기셨다거나. 수지는 눈을 찌푸렸다. 가슴 속 어딘가가 움찔했다. 없어요. 그녀는 담담히 대답했다. 재봉틀밖에 안 주셨어요. 잠시 침묵. 그리고 짧은 대답. 그래? 그럼 알았다. 끊을게. 뚝. 그 짧은 통화 끝에 남은 것은 더 깊은 의심이었다. 그들도 뭔가를 찾고 있다. 그들도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신종료, 카메라 주민. 수진의 얼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린다. 아버지, 당신은 정말 무엇을 남기려 하신 건가요?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니었다. 의지, 분노, 그리고 깨어나기 시작한 직감이 어우러져 한 인간의 삶을 뒤바꿀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ACT 텔, 숨겨진 보물, 숨겨진 보물. SC인 이스피리 새벽 가족 묘지. 바람이 매섭게 부는 산속 어둠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 세상은 고요했지만 수진의 마음속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검은 바람막이 점퍼에 헐렁한 운동화를 신고 작은 손전등과 녹슨 열쇠, 그리고 삽 하나를 가방에 넣었다. 아버지가 남긴 쪽지. 어머니 산소 오른쪽 8번째 돌 아래. 그 문장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숨죽인 걸음으로 집을 빠져나온 그녀는 무겁게 잠든 마을을 지나 외딴 산길로 접어들었다. 나뭇가지 사이로 스치는 바람소리. 낙엽을 밟는 사각거림. 모든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느껴졌다. 해발 200m쯤에 위치한 가족 묘지.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란히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수진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린 뒤 천천히 주변을 살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녀는 손전등 불빛 아래 하나씩 돌을 세기 시작했다. 7번째, 8번째. 그 돌은 다른 것들과는 다소 달랐다. 표면이 살짝 갈라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 일부러 표시라도 해둔 듯 조금 더 튀어나와 있었다. 조심스럽게 삽을 들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작은 목소리를 남기고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배기고 손톱 아래에 흙이 들어갔다. 입엔 식은땀이 맺혔고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그러던 어느 순간 텅. 금속이 삼날에 닿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수지는 맨손으로 남은 흙을 파내고 작은 철제 상자를 꺼냈다. 오래되어 녹이 세울었지만 단단하게 닫혀 있었다. 주머니에서 꺼낸 열쇠. 손이 떨렸다. 이게 정말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일까? 딸깍. 열쇠가 맞물리자 상자는 부드럽게 열렸다. 그 안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 오래된 편지 한 장, 법률 서류로 보이는 문서 묶음, SE6, 새벽의 묘지,
아버지의 편지.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다. 빛바랜 종이 위 또렷한 아버지의 필체. 그녀는 목이 메인 채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내 사랑하는 막내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결국 이곳까지 왔다는 뜻이겠지. 나는 네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고 있다. 너는 내가 가장 믿고 싶은 아이였고 내가 가장 지켜주고 싶었던 아이였다. 수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 떨어졌다. 편지를 읽는 손이 덜덜 떨렸다. 사람들은 말하겠지. 아들은 가업을 잇고 딸은 출가외인이라. 하지만 난 알았다. 이 집안이 20년 동안 어떻게 유지됐는지. 너였다. 네 손이었다. 내 희생이었다. 편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상자 안에 든 모든 것은 네 몫이다. 이것은 네가 버틴 시간에 대한 보상도 오빠들에 대한 복수도 아니다. 그저 네 인생을 이제 너답게 살아가라는 내 마지막 부탁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가장 아꼈던 아이였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무덤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오열은 산속의 정막을 뚫고 퍼져나갔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었지만 그 편지 한 장에 담긴 사랑은 20년의 침묵을 깨뜨리기에 충분했다. ACT4 다시 태어나다 갱생. S-in-7 서울의 신탁은행 몇 주 후 전고 서울. 고요한 시골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 고층 건물과 바쁜 인파 속 수진은 차분한 얼굴로 은행 건물 앞에 섰다.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 하나. 그 안에는 녹슨 상자에서 발견한 모든 서류와 아버지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은행 로비 안 직원들은 정중하면서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수진은 안내를 받아 8층의 프라이빗 상담실로 향했다. 잠시 후 40대 중반쯤에 깔끔한 복장의 남성이 나타났다. 그는 신탁 담당 매니저였다. 이수진님 맞으시죠? 고 이정우님의 신탁건으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다. 남성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말을 이었다. 모든 문서와 유언장, 인증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돼 있군요. 고객님의 부친께서는 3년 전부터 이 신탁을 설계하셨고 수진님 외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구성해 두셨습니다. 수진의 손끝이 떨렸다. 정말로 아버지가 나만을 위해. 매니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특이한 건 이 신탁은 형제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변호사를 통해 공증된 전자 신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권은 오직 수진님 단독으로 귀속됩니다. 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한 장의 문서를 수진 앞에 펼쳤다. 정기예금 12억 원 하남시 소재 원룸 건물. 시가약 73억 원의성묘소 인근 임야. 1억 원 상당 추가 비밀 금융신탁. 14억 원 상당 총 자산 약 100억 원. 수진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손끝에서 감각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리고 이건. 매니저는 조심스레 말하며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고 이정우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메모입니다. 담당자로서 당시 그분께서 하신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종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 딸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을 가진 아이였다.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 바로 진행해 주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아버지가 남긴 삶. 이제 그녀가 이어갈 차례였다. S신8 다시 고향으로. 새로운 시작. 몇 달 후 평온한 오후 고요한 시골 마을 의성.
몇 달 전 장례식의 적막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부드러운 바람과 햇살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수진은 고향집 근처에 작은 가게 하나를 고쳤다. 이름은 부드러운 실 한올.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가게 안. 벽에는 바느질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아래에는 수진이 정성스레 다림질한 검은 조끼가 액자 속에 담겨 있었다. 수진은 동네 어르신들의 옷을 고쳐주고 아이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쳤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더 이상 아무에게도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았다. 어느 날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말했다. 막내가 돌아와서 참 다행이야. 옛날엔 참 안타까웠는데 이젠 참 부럽기도 해. 그 말에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저 자신이 이제 좀 부러워졌어요. 가게 문을 닫고 돌아가는 길,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아버지, 이제야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다. 해질녘 햇살이 조용히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5장, 마무리, 종료. 마지막을 정리하며 시작하는 그녀의 진짜 삶. S신구 병원에서 오빠와의 재회. 1년 후, 늦은 오후 서울 근교의 한 병원. 회색빛 복도에 형광등 불빛이 아득하게 번지고 창밖에는 가을이 깊어가는 잎사귀들이 흔들린다. 수진은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다. 침대에는 성우가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는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가 수진을 보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성호, 놀라면서도 당황스럽게. 수진아, 네가 왜 여기에? 수진은 말없이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표정은 온화했지만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수진, 조용히. 아프다 해서 그냥 안부 보러 왔어. 성우는 입을 꾹 다물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창밖만 바라보았다. 성우, 잠시 후 불안한 듯. 넌 그 후로 괜찮았니? 힘들게 지낸 건 아니고? 수진 미소 지으며 담담하게. 응, 아주 잘 지냈어. 아버지 덕분에. 그 말에 성호는 멍하니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말한 아버지 덕분이라는 말이 마음 어딘가를 찔렀다. 그러나 수진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수진,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푹 쉬어. 회복 잘하길 바래. 그녀는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성호는 말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미안함과 뒤늦은 후회가 가득 담겨 있었다. 하지만 수진은 더 이상 증명할 것도 복수할 것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니까. S신 10. 부드러운 실 한 올, 재봉틀 앞. 가을 아침 햇살 가득한 날, 의성의 작은 마을. 수진의 바느질 방. 부드러운 실 한 올에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수진은 오늘 오랜만에 자기 자신을 위해 옷을 짓고 있었다. 따뜻한 톤의 원단, 섬세한 자수, 그리고 은은한 향기. 그녀의 손끝은 고요하지만 그 안엔 수많은 이야기가 깃들어 있었다. 벽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검은 조끼를 입고 미소 짓는 아버지. 그 아래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가장 부드러운 실이 가장 깊은 상처를 꿰맨다. 수진은 바느질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고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외롭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수진, 보이스오버, 따뜻하게. 세상은 몰라도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었다. 수진, 계속 잔잔한 미소. 그리고 나는 진짜 부자가 되었다.
그 순간 재봉틀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딸깍딸깍 리듬감 있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우며 수진의 새로운 인생을 한 땀 한 땀 꿰매고 있었다.